MNT는 당뇨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아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당뇨에 대한 주제들이었어요. 최근에는 댓글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한 분씩 모두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 당뇨 식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뇨병의 첫 번째 치료가 무엇일까요? 약일까요? 아닙니다. 당뇨병의 첫 번째 치료는 바로 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임상영양치료입니다. 즉, 식이요법이라는 거예요. 당뇨병에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임상영양치료. 이름 그대로 먹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몇 개로 나누어서 조금씩 설명드릴 계획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Medical Nutrition Therapy, MNT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그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성분별 특징이라든가 권장하는 식단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당뇨병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이 포도당이란 글루코스라는 것을 제대로 흡수시켜서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부터 얻어진 포도당이 제때제때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의 혈당만 비정상적으로 매우 상승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와 같은 당뇨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혈당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고 당뇨로 인한 궁극적인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실생활에서의 당뇨병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뇨의 MNT는 체중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까지 정상치로 만들어야 최대한 당뇨의 합병증 발생을 느려지게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공복 혈당의 기본 목표는 90에서 130 사이, 혈압은 130에서 80 이하,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당뇨 환자분들의 숙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목표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병은 당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조절이 되어야 합병증까지의 발생을 미루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후 영상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는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란 얘기는 와닿지만 알맞는 양이라는 건 대체 얼만큼일까요? 알맞는 양은 본인에게 맞는 열량만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맞는 열량, 기초대사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준 체중을 구해야 되는데 옆에 표를 보시면 키 구간별로 표준 체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59cm다. 그러면 159 빼기 150 곱하기 0.5 플러스 50 하면 54.5kg이 표준 체중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진 체중에다가 나의 활동도에 따라서 곱해줘야 합니다. 가벼운 활동 등급부터 매우 강한 활동 등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59kg이고 하루에 걷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벼운 활동 등급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4.5 곱하기 30 해서 1635kcal가 나의 하루 적정 열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대사 개선을 위해서 모든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식습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정 열량을 기준으로 조금씩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열량을 기준으로 조금씩 덜 먹으면서 조금씩 비율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체중을 변화시키겠다 해서 급격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저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급격하게 살을 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하게 해야 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병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칼로리의 균형 있는 섭취는 뭘까요? 섭취를 균형 있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1600kcal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한식, 양식, 중식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6대 2대 2의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내가 당뇨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빵, 떡, 면, 쌀밥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내가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히 계산을 한 칼로리에다가 나의 필요한 열량 그만큼에다가 6대 2의 비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의 적정 열량에 맞추어서 골고루 짜여진 식단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MNT 두 번째 원칙, 저지방식이에요. 자, 많은 분들께서 얼마 전부터 유행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탄고지는 당뇨병과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이렇게 질병이 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최악의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가장 흔한 것은 당뇨가 생기면 고지혈증, 고혈압이 천천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방간까지. 그렇게 생기고 나면 결국에는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당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이 같이 조절돼야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고지혈이 조절돼야 되는데 저탄고지, 지방을 부어주면 어떻겠어요?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당뇨라는 것은 가만히 둬도 고지혈증, 지방간이 같이 점점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을 때려 부어주면 당연히 엄청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특히 심장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기름기 많은 육류, 난류, 가공 육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산은 가급적 참기름이나 식용유, 올리브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좀 바꾸어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빈도를 줄이거나 양을 줄여서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이하가 되도록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렇지만 지방 중에서 유용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어주고 오히려 우리의 심혈관계 지방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기존에 드셨던 식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MNT 세 번째 원칙은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하고 직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짠 음식이 많아요. 김치, 젓갈 이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물 굉장히 짜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좀 줄여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심지어 지금 당뇨 환자에게서 내가 혈압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래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혈관이 상하고 그러면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덜 짜게 드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음식 안에도 염분이 항상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에는 염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장, 조미한 소금, 조미한 김, 장아찌, 젓갈, 김치, 라면 스프, 마른 안주, 치즈, 거기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먹는 국물까지 나트륨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음식을 소금을 넣지 않고 간장을 넣지 않고 조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소금을 넣는 것이 소금의 효율을 조금 높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소금 넣지 않고 조리를 해서 나중에 찍어 먹는 거죠, 소금을.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소금을 먹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가 없는 후추라든가 레몬즙, 고추냉이,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염분 섭취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상당히 음식들을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싱겁게 이거 무슨 맛이야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싱겁게 드셔야 하루 섭취 염분 권장량이 충족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간하게 맛있다 하고 먹는 정도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의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간을 해서 드셔야 돼요. 아기들 먹듯이, 아시겠죠?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소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MNT 네 번째 원칙,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심장질환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까지 낮추어주는데 당뇨 환자의 나이와 성별군으로 봤을 때 중년 남성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식이섬유로 돼 있어요. 내가 당뇨병이 있는 남자 환자다. 그러면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양이 평균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섬유는 무엇에 들어있을까요? 어떤 음식? 잡곡밥, 현미밥, 채소, 과일, 콩류,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잡곡밥에는 일반 쌀밥보다 식이섬유가 2~3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장에서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켜줘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줄여주게 됩니다. 단, 땅콩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지방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하루에 5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드셔야 됩니다. 계획된 총 열량표 안에 꼭 넣어서 계산하셔야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한 녹황생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섬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기 힘들다 하면 다져놓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시고요. 자, 5번째 MAT 원칙, 금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술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자체에 당연히 좋지가 않죠. 영양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칼로리는 무진장 높아서 체지방을 늘리고 혈당도 불안정하게 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와인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반잔 내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자리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용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금주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술과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이 카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췌장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은 최대한 절주 아니면 금주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마지막 6번째,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으로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켜요.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 꿀, 초콜릿,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단순당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아예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만약에 단순당을 포기할 수 없다, 조금은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설탕이나 꿀, 초콜릿, 음료수보다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낫습니다. 얼마나 당이 몸에 안 좋으면, 얼마나 단순당이 몸에 안 좋으면 아스파탐이 날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최대한 줄이다가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심지어 끊어도 모든 음식 속에는 단순당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초콜릿이라든가 음료수 그리고 꿀 같은 것들은 끊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 밖에도 비타민과 무기질은 당연히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인슐린의 반응을 개선시켜 준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알약으로 투약에 의한 보충보다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다양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Medical Nutrition Therapy, MNT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MNT는 당뇨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아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뇨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번이 식이요법, 2번이 운동, 3번이 약입니다. 건강보조식품 같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먹어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먹어서 생긴 이 당뇨병이란 병을 또 다른 것을 먹어서 고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엇을 더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덜 먹느냐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확실한 식이요법 해결 방법은 건강하게 덜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약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당뇨 식단에 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 딱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꼭 실천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